토익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 코치 임차월입니다. 토익 수험생 여러분 조용하세요. 토익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토익 33회 만점 토익 코치 임차월입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는 지금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지난주에 제 구독자가 21명이었는데 어느 순간 한 명이 더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지난주에 한 방송이 효과가 있었구나 생각하고요. 굉장히 기분이 좋고 다음 주까지 구독자가 몇 명이나 늘어날지 굉장히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혹시 아직 구독을 하지 않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Part 5 문제를 하나 풀어볼 건데요. 문제를 화면에 크게 띄워드릴 텐데요. 한 5초간 띄워드릴 거예요. 근데 Part 5 문제는 적절 풀이 시간이 20초입니다. 근데 20초를 다 드리지 않고 5초 정도만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잠시 멈춤 누르신 다음에 문제를 푸시고 답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확인해 보죠. 네, 문제를 잘 푸셨나요? 그러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앞부분은 문제에게는 상관없지만 그래도 무슨 말인지 한번 읽어볼게요. In celebration of, celebration은 축하라는 뜻이죠. In celebration, 축하하여. In celebration of the launch, launch는 출시 같은 거, 시작 같은 거를 launch라고 합니다. In celebration of the launch of new RPG game, 새로운 RPG 게임의 출시를 기념하여 the company hosted. host는 동사로 개최하다는 뜻이죠. The company hosted. 회사가 개최를 했다. At. 여기가 문제 핵심인데 at 소유격이 나오고 그리고 빈칸이 있고 promotional event yet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답을 못 맞추신 분이 어떻게 가셨는지 제가 한번 추측을 한번 해볼게요. 쭉 하시고 빈칸 있고 형용사네. 그러면 여기 부사구나 해가지고 be, largely 이렇게 가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쵸? 근데 여기서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빈칸 형용사 명사 구조에서 이 빈칸이 항상 부사가 되지는 않습니다. 거의 부사가 돼요. 근데 가끔씩 부사가 아닐 때도 있어요. 형용사, 명사가 나오기도 한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 그러냐면 이 빈칸이 수식하는 낱말이 그 말이 바로 뒤에 있는 형용사가 아니라 한 칸 건너뛰고 명사를 수식할 때 그래요. 그러면 한번 예문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쉬운 예문을. 자, 보이시죠? 하고 빈칸이 있고 new desk. 근데 이게 영작하고 하고 싶은 말이 아름다운 책상을 한번 해보고 싶고요. 똑같은 걸 이용을 해가지고 굉장히 새 것인 책상 이거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은 위에는 보기가 beautiful 형용사 beautifully 부사가 있고 밑에는 extreme 형용사 extremely 부사가 있습니다. 한번 선택을 해볼까요? 위에 거는 딱 보니까 빈칸이 들어가는 말이 새롭게 아름다운이 아니라 책상이 새 거라는 거죠. 잠깐 설명에 실수가 있어서 정정합니다.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통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뜻이 아름답게 새로운이 아니라 아름다운 새 책상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책상이 아름답다는 거죠. 새로운 방법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리고 아름답게 새로운 beautifully new 이거는 뭐 굳이 우기자면 사용 가능하겠지만 거의 사용 빈도가 굉장히 낮을 만한 표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빈칸이 수식하는 말이 뒤에 있는 새 것을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책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명사를 수식하고 명사를 수식하는 것은 형사인 거죠. 그래서 똑같은 위치지만 위에는 a beautiful new desk, beautiful이라는 형용사가 옵니다. 근데 밑에는 보니까 굉장히 새 것인 수식하는 말이 이 빈칸에 들어가는 말이 new를 수식합니다. new는 형용사고 형용사를 수식하는 거는 부사죠. 그래서 밑에 거는 extremely new desk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위치지만 뭐 형용사 명사 앞에 오는 빈칸이지만 여기가 항상 부사가 되지 않는다는 것.
가끔씩 형용사가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문제를 볼게요. 우리 문제를 보면은 빈칸에 들어가는 말이 주어진 말이 약간 크다는 종류가 주어졌고, 그리고 뒤에 promotional event 이렇게 형용사 명사 나왔지만 promotional event는 홍보 활동이란 뜻이에요. 그쵸? 그러면 크다가 수식하는 말은 홍보의 이거를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을 수식하는 거죠. 활동의 규모가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자리가 부사 자리가 아닙니다. 일단은 그렇고, 두 번째로는 이 largely에도 문제가 있어요. 이 largely가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아니 모든 분 아니고 물론 아시는 분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largely를 선택하셨다면 선택하신 분이 생각하신 의미가 아닐 수도 있어요. largely가 어떤 의미냐면, large는 어떤 양이나 규모가 크다는 뜻이죠. largely는 대체적으로, 주로라는 뜻이에요. 약간 다른 의미인 거죠. 이거는 이런 단어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이시죠? close, closely 비슷하게 생겼지만 의미가 다르고, large, largely처럼 close, closely, near, nearly, high, highly, short, shortly, great, greatly, hard, hardly 이런 것들이 비슷하게 생겼지만 의미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요거 캡처해 두시고 기억하시고요. 공부하시고, 그리고 시험에 좀 빈출 문제이기도 해요. 왜냐면 이 앞에 있는 것들, 왼쪽에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의미가 이제 형용사하고 부사 기능이 다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형용사하고 부사 기능이 있는 거는 주로는 ly형 부사는 따로 없습니다. 근데 ly형 부사가 이 단어 혼자서 형용사 부사 기능이 다 있는데, 이게 ly형 부사 또 있다는 거는 뭔가 의미가 미묘하게나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 문제가 기출로 신토익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뜻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두 가지 문제 있네요. largely가 들어가는 예를 한번 볼게요. The feedback was largely positive 라고 하면 여기서는 positive를 수식하는데, the feedback was positive, 그 의견이 긍정적이었다. largely positive, 대체적으로 긍정적이었다 라는 뜻이고, we won largely because of your help. largely 빼고 보면은 we won because of your help. 당신 도움 때문에 우리가 이겼어요 이런 뜻인데, 주로 이긴 주된 원인이 주로 당신 도움 때문에 이겼다. We won largely because of your help.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large하고 largely가 의미가 다르다는 것 기억하시고, 그리고 형용사 앞이라고 무조건 부사가 아니다. 그렇죠? 빈칸 형용사 명사가 있으면 이 빈칸이 수식하는 말이 과연 형용사인지 명사인지 한번 따져봐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고 보면은 이제 형용사가 A large 형용사고, C larger, D largest 이것들도 형용사예요. 이거 자주 나오고요. 이런 문장 보기 구성이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형용사 자리인데 쓸데없이 비교급하고 최상급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비교급하고 최상급 문제인데 형용사가 들어가 있다든지, 아니면 들어가는 품사가 부사라면 또 마찬가지로 그냥 부사가 있고 비교급 부사가 있고 최상급 부사가 있고, 그러니까 애초에 답이 될 수 있는 것이,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A, C, D가 다 가능한 거예요. 근데 조금 마음이 급하신 분은 그냥 A라고 선택을 하고 훅 지나가실 수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 문제를 보면 The company hosted its, 회사가 개최를 했는데요. 그것이라고 하는 거는 그 회사의 large promotional event 하면 큰 홍보 행사. 근데 yet은 뭐죠? yet이 여태껏 아직이란 뜻이잖아요. 그쵸? 아직이란 말이 있으면 앞에 not이 있어가지고 아직 안 했다든지, 그쵸? 아직 준비 중이라든지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했다 이래 버렸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아직하고 올리려면 아직 큰 행사를 했다가 아니라 아직까지 여태껏 가장 큰 행사를 했다. 이거랑 어울리겠죠. 그쵸? 그래서 예시 문장 끝에 들어갈 때 자주 최상급을 강조하는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아직까지 여태껏이라는 뜻으로 여태껏하고 어울리는 말을 생각해 보세요. 여태껏 큰 행사를 했다. 이건 좀 이상한 말이에요. 그쵸? 여태껏 가장 큰 행사를 했다. 개최했다. 이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최상급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으로 옛자리에 ever도 잘 들어가고요. The its largest event ever 이렇게. ever는
주로 긴 기간을 의미할 때 많이 쓰는 부사예요. 뭐 과거에서 현재까지라든지 현재부터 미래까지라든지 뭐 예를 들면은 Have you ever been to Japan? 일본에 가본 적 있느냐?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긴 기간. 그리고 Will you ever lie to your parents? 이렇게 하면 부모님한테 거짓말 할 거냐? 근데 약간 지금부터 미래까지 굉장히 긴 기간을 두고서 한 번이라도 거짓말을 할 거냐? Will you ever lie to your parents? 물론 할 거죠. 근데 얘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큰 거짓말 하지 마세요. 작은 거짓말 괜찮습니다. 특히 부모님 마음을 뭐 안심시켜 드리는 그런 거짓말이 괜찮은데 큰 거짓말 안 되죠. 누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어디였죠? 네, 그래서 yet이 있기 때문에 최상급이 돼야 되는 거네요. 그리고 이 최상급 강조 표현은 이게 위치가 굉장히 여러 군데 들어가요. 이것처럼 최상급 뒤에 들어가는 표현이 있고요. 뒤에 들어가는 표현이 지금 말씀드렸던 뭐 yet이라든지 ever 그리고 so far 지금까지 so far하고 같은 뜻을 가진 표현이 to date라든지 thus far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최상급 뒤에 들어가는 표현이고 그 소유격이나 더하고 최상급 사이에 들어가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최상급이 나왔으면 앞에 소유격이나 더가 생략될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 앞에 나오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위치에 최상급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거를 제 블로그에 정리한 포스팅이 있습니다. 그 포스팅 링크를 유튜브 여기 정보란에다가 넣어 놓을 테니까 클릭하셔가지고 한번 가서 보시고 최상급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아요. 한 두세 달에 하나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거보다 많이 나왔는데 요즘 올해는 많이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뭐 나 문제 잘 안 나오니까 이런 거 필요 없다 하고 공부를 안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공부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매달 나오는 문제는 좀 쉬운 문제고 누구든지 맞출 수 있는 문제고 조금 뜨문뜨문 나오는 것들이 어려운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맞춰줘야지 난이도가 좀 있는 걸 맞춰줘야지 토익은 상대평가니까 점수를 상대적으로 높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거를 공부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이런 거예요. 최상급이나 비교급 문제는 막 나는 최상급 문제야, 나는 비교급 문제야 이렇게 외치는 건 별로 없어요. 왜냐면 보기 구성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그냥 형용사 부사 문제도 뜬금없이 최상급 비교급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많이 연습해 보시면 그냥 제끼기가 쉬워요. 최상급하고 비교급은. 근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교급이든지 최상급이든지 품사는 동일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라면 형용사의 비교급, 형용사의 최상급도 같이 들어갈 수 있고 부사가 들어가는 자리라면 부사의 비교급, 그 부사의 최상급도 문법적으로는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닐 만한 이유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보기 구성이 비교급하고 최상급이 좀 뒤에 있는 경우 되게 많아요. C하고 D. 그러니까 미리 여기 형용사가 탁 하고 가는데 사실은 끝까지 읽어보면은 이게 비교급 문제였고 최상급 문제였던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걸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은 뭐 이런 문제인데 이거는 곁가지 문제니까 잠시 하고 넘어갈게요. 자, 한번 띄워드립니다. 또 5초 갑니다. 자, 보셨나요? 제가 드린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딱 이 문제를 보면은 Our patrons, patron은 단골 고객이라는 뜻이죠. 우리 단골 고객들이 expressed a desire. desire는 뭐 요구, 열망 이런 거예요. 열망을 표했다. 그러니까 우리 뭐 쉽게 얘기하면 고객들이 이런 걸 굉장히 원했다. A desire for 뭐를 위한 열망이냐면 하고 어가 나오고 빈칸이 있고 range로 명사 나왔어요. 그럼 여기는 볼 것도 없이 형용사 자리긴 하잖아요. 근데 형용사가 A 형용사 잘 보입니다. white. 그쵸? 근데 B를 보니까 Y 들리니까 이제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야. 형용사 부사 문제구나. 그래서 형용사를 딱 찍고 D도 안 보고 돌아가지만 사실은 조금 더 보면은 밑에 C는 wide는 동사입니다. 뒤에 보면은 wider 이것이 있어요. wide나 wider이나 둘 다 형용사인 거랑 똑같잖아요. 그쵸?
그니까 한번 쫙 보면은 a wide range of, a range of라고 하면 범위의 이런 뜻인데 자주 다양한 이런 뜻으로 써요. 그렇죠? A wide range of menu items. 메뉴 아이템이라고 하는 건 메뉴에 나와 있는 음식들이죠. 그렇죠? 다양한 음식들을 위한 다양한 음식들에 대한 요구를 표했다. 열망을 표했다. 다양한 음식들을 원한다고 얘기를 했다. 이런 말 나왔고 뒤에 then 동그라미 쳐봅니다. then이 있네요. then이 뭡니까? 보다 이런 뜻이죠. than being offered now. 지금 제공되고 있는 것보다 이런 말이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사실은 답이 D가 되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침착하게 읽었으면 누구나 맞출 수 있는 문제였지만 성급하게 하면 놓칠 수 있는 그런 문제였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런 거를 안 놓치고 착착 잡으면은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점수를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실수하지 마시고 자기 받아야 되는 응당의 점수를 다 챙깁시다. 알겠죠?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 안 하셨으면 구독 눌러주시고